일지의 식신 또는 지지의 식신 있는 사람 있나요? 지지, 월지. 그래? 그런 사람은 그 지필을 하는 게 좋지. 지필. 느껴서 좀 아시네. 자, 오늘은 16년 7월 15일이 되겠네요. 그럼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오늘 이 사주를 통해서 새로운 거를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는데 이제 집필하면서 그 내용은 지금 추가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관이 다 있나요? 세 사람이 다? 저는 있어요. 월간에. 없고 상관이 없어요? 그럼 있는 게 공통적으로 있는 게 뭐야? 정제. 나 정제 두드려주고. 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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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없어요? 현재 편관 없어요. 정관. 정관. 뭐 맞는 게 없네. 네. 정관은 있어. 정관. 셋. 아, 정관이 있다. 오케이. 자, 정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정관이 뭐죠? 어떤 성향을 갖고 있죠? 올바르고 합리적이고. 올바르고 합리적이고 또 보수적이고 또 과거지향적. 그게 보수죠. 과거지향적이고 또 이타심. 이타적이고 준법 정신. 준법 공공성. 공공성 봉사정신. 봉사정신도 있고 자제심. 자제심도 있고 예의범절. 예의범절도 있고 의리. 의리 자기 강박관. 자기 강박관념 반성을 잘해요. 반성을 잘한다. 합리적인 사고방식이라. 자, 그러면은 정관이 이런 건데 다 이럴까? 저도 정관이 있어요. 그럼 다 이럴까? 정관이라고 다 같은 정관이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한 게 이제 새로운 이론으로 다가서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정관이라면 다 같아야 되는데 진짜 다 같을까? 어떤 마음일까? 예를 들어서 상관이다. 그럼 상관의 가장 주된 거는 표현력이다. 그럼 표현력이 다 좋을까? 또는 좋다 나쁘다기보다도 어떤 표현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해왔다. 자, 그동안에 궁성 이론에서 월간을 이제 표현궁이라고 봤는데 표현궁이죠. 월간에 식신이 있다면은 그 식신은 어떤 작용을 할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월간에 식신 있는 사람은 다 똑같이 그렇게 할까? 여러 데이터를 다시 한번 이제 뒤져보기 시작했는데 아니다. 그러니까 표현력이 다르다 이게. 표현력이 다르다.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말을 잘하는,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논리성이 좀 부족해. 그러니까 사기꾼 스타일이야. 뭐는 참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하는데 내가 몰입을 하게 되는데 자꾸 의문점이 남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주된 게 뭐예요? 그 노인네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약 뭐 팔고 하는 사람들.
그런 것들. 그래서 궁성이론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십성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그러니까 내재된 어떤 성향, 기질, 그걸 가지고 상관으로 표현하는가 또는 식신으로 표현하는가, 이제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춘 게 이제 불과 2달 됐어요. 2달 정도 됐는데 완전히 맞더라.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자원오행이라고 했는데 이 자자도 포함되고 원자는 이제 근원원자인데 이 자자도 포함돼요. 자원오행이라고 하는 게 있어. 자, 이 자원오행이라고 하는 거는 한자 그대로 우리가 쓰고 있는 거는 누구든지 보편적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일반적으로 쭉 이어져 내려온 거. 예를 들어서 금이다 하면은 사자차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개무시하고 이상한 무슨 자원오행이다 뭐 파동이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내세우더라. 근데 이게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치적으로. 그럼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거는 틀리다 하는 논리는 이거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 사람이 연구를 잘못했든지 아니면 모집, 그러니까 모집이란 거 하는 거는 모집단 뭐라 그러죠? 일부 소수 집단이? 아니. 긁어 모은 거, 이렇게 랜덤 샘플에서 이렇게 표본이죠, 표본. 어떤 표본을 대상으로 했을 때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리다 하는 이론은 이건 죽은 이론이에요.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올바른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경우라도 어떤 환경이라도 적응이 돼야 된다. 그럴 때 나는 논리적으로 받아들이는 편이다.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남의 책을 보지도 않고 어떤 독단적으로 좀 이기적인 거지. 식신이 강한 사람이 원래 이기적인 거야. 이기적으로 내 스스로 연구를 하려고 노력을 해왔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얘기할 거다. 자, 이 사람이 가장 1등이 뭐예요? 정관이다. 자, 여러분들도 전부 다 정관이 있다 그랬어. 나도 정관이 있고. 자, 그렇다면은 이런 올바르고 합리적이고 보수적이고 과거지향적 등등등 해서 반성도 잘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날까? 어떤 내재적인 마음에서 이런 것들을 행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그 사람이 정관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합리적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서 여기까지 도달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사람의 정관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일지에 정관이 있죠? 해가 있다. 좋아요. 자, 해수. 요거는 해수가 있어. 딱 이렇게 돌려봐야 되겠다. 자, 해수가 있어요. 이 사주를 가지고 대비해보자. 우선 정관이 일지에 있고, 그 다음에 상관이 월지에 있고, 식신이, 그 다음에 비견이, 편관이, 편인이, 저 편제가. 이 사주의 주인공을 상담한 내용은 이미 동영상에 올려져 있어요. 봤나요? 왜 잘 보고 오시더만 왜 못 봤어? 없던데 새로 올라온 게 있나 하고 들어가서. 그랬구나. 동영상이라서 못 본 거죠? 아니야. 20분 전에 올렸기 때문에. 낚일 뻔했네. 20분 전에 올려서. 상당히 망설였어요. 왜냐면은 한 사람 개인의 사주를 공부하는 목적 순수하다면은 다행인데 혹 이게 어떻게 전파가 돼가지고 라고 한다면은 조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자료를 가지고 공부하는 마당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상담을 했을까 하는 그 내용들은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최종적으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좀 보셔야 될 거다. 자, 이렇게 나는데 우리가 보면은 1등이 정관이다. 그죠? 정임 합대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이 상관이다. 3번이 식신이고 그 다음에 4번은 편제네. 4번 그 다음에 평간 5번 6번 그 다음 7번 이렇게 돼 있다. 정관, 정인, 상관 이렇게 안 정의는 나오고요. 물에 젖은 나무라서 요건 못 쓰겠다. 그렇죠. 그래서 알 쓴다 아예 그죠? 그냥 빼버리는 거예요? 네, 빼버리는 거죠. 정말 아예?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의 정관은 어떻게 나타날까? 자, 지금부터 생각을 해보자. 정관이 이렇게 영순위로 첫 번째 나온 거는 뭐 때문에 그런 거죠? 정의합. 합이 돼서 그렇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을목을 할 때도 그렇겠지만은 음양의 어떤 상과 극,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변화되는 그런 논리가 뭐예요? 상극제화죠. 상극제화예요. 그러니까 상극제화만 잘 하더라도 어떤 다른 이론들, 특히 근거도 없고 뭐 설명해버리면은 설명도 못하고 하는 뭐예요? 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 그럼 뭐라 그래? 응? 네? 뭐 무슨 뭐 개강살 그렇지. 역마살 무서워요. 살은 정말. 그런 것들은 신사이라고 하는 건데 이 신사이라고 하는 것들은 근거가 없어.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맞고 어떤 사람은 틀리더라. 그러니까 맞는 것만 자꾸 주장하는 거는 올바른 학자의 자세는 아니다. 그래서 나는 신사를 철저히 배제한다. 자, 그렇다면은 생극제화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생극제화라는 게 뭐예요? 생 더하기 극 곱하기 그죠? 나누기 화 사실 극이란 건 빼기야.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생극제화다. 이걸로 얼마든지 인간의 희노애락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밝혀낼 수가 있다. 자, 쉽게 얘기한다면은 합을 이용하자는 거다. 이 사람의 정관의 마음은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얘기했듯이 합리적이고 이타적이고 참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정관이 갖고 있는 그 내면의 심리는 뭘까? 이러는 거예요. 비견이다. 그건 비견이다. 그러면은 월지의 비견이요. 비견성 정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럼 다른 사람의 정관도 무조건 비견입니까? 아니 월지 기준이란 얘기죠. 그건 아니다. 월지 웬 월지 기준이에요? 그건 아니죠. 자, 그렇다면 상관이다. 자, 이 사람이 월간에 상관이 있죠. 이 상관이 내재된 그 마음은 뭘까요? 정관이에요. 정관이에요. 정관. 상관의 속마음. 이 사람의 상관의 속마음은 정관이다 이게. 자, 아까 내가 힌트를 드렸잖아요. 뭐예요? 합이다 이게 합. 자,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세한 설명을 하겠다. 자, 아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봐요. 정관은 비견하고 또 합을 해서 지금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상관은 요건 헷갈리는데요. 정관으로 상관의 합이 뭐예요? 상관의 합이요. 무게합이. 그렇죠. 무게합이죠? 상관으로 나타나는 무게합이죠? 네. 무게합이죠. 근데 그 개수가 뭐예요? 평간이죠. 내가 아까 정관이라 그랬어? 예. 네, 평간이다. 네. 자, 그럼 식신이 내면을 품고 있는 게 뭐죠? 겁지. 갑기 합기합. 갑은 여기에서 그러면 정인인데. 정인이죠. 자, 이 사람의 식신은 항상 순수한 마음에서 연구하는 사람이다. 자, 이 사람의 정관이라고 하는 거는 자존심, 비견의 자존심 가지고 정관을 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올바른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품고 있는 마음은 뭐다? 자기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을 허물어뜨려가면서 내가 정관을 무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사람의 상관이라고 하는 거는 편관이야. 그러니까 상관으로서 남한테 표현을 한다면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걸 남에게? 이익을 위해서, 그렇죠. 남을 위해서. 희생. 그렇죠. 내가 나 잘날려고 그렇죠. 이 사람이 표현하는 거는 항상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 가면서 표현할 것이다. 자, 이 사람의 편자가 있다. 편자가 있다면 이 사람의 편자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는 거는 사하면은 겁지. 그렇죠. 자, 큰 돈을 벌려고 하는 이 마음은 항상 겁제의 마음일 거다. 라고 하는 것. 진유인데? 이렇게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된다. 무슨 진유? 유는 다시 생각해봐. 아 잠깐만요. 자, 오화는 어떻게 되느냐? 오화는 오해야. 네? 여기 오해할 때 있는데. 오미. 자, 오화는 정화죠? 정해야. 그죠? 오해야. 그렇다면은 이 비견은 어떤 비견이에요? 정관성. 그렇죠. 이 사람이 자존심을 내거는 거는 그 속에 품어 있는 애초의 마음은 정관이다. 자, 편관. 편관의 마음은 이 사람의 편관이지만은 개수가 편관이죠. 상관성. 이 마음은 상관성 편관이다. 상관성 편관이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남을 위해서 돕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상관을 갖고 있다. 상관을 활용할 거다 이게. 상관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나 잘나서 사는 거겠지. 뭐 화려한 성분이기도 하고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많이 공익적인 일을 하더라도 조용히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그죠? 조금,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 자, 이 묘목이다. 묘목은 편인이죠. 자, 편목이야. 자, 편인이야. 그럼 어떤 식의 편인이야? 그렇죠? 정제가 되는 거죠? 그래요. 정제의 마음을 갖고 편인성을 활용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나요? 네. 그러면 지지합은 육합으로 보는 게 아닌 아, 거예요? 잘 봐야지. 이걸 갖다가 전부 다 이걸 저걸로 봐야지. 천간으로 봐야지. 유금이 뭐예요? 천간으로. 신금 아니야. 네네. 그래. 그렇게 봐야지. 그 병신을 해수는 뭐예요? 해수는 뭐야? 임수 아니야. 오화는 정하고 묘목은 그렇지. 이렇게 봐야지. 그래서 일경합 이렇게 그렇지. 해서 이렇게 봐야지. 이게 왜 지지의 육합을 봐? 그래서 정제성 쌍둥이한테 지지 육합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살아온 이론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어떤 속마음도 알 수 있겠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도 정관이 여러분들 사주에 잠시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정관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지금 봐라. 자, 끊겠습니다. 자, 자, 자수예요. 자, 병화 입장에서 정관이죠. 옛날에는 그냥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이 자리에 정관 자리에 정관이 있으면은 그게 가장 강력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강력한 거 가지고는 상담에 도움이 안 되더라 라고 하는 거죠. 이 정관이 어떤 정관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자가 천간으로 따지면 뭐예요? 개수죠. 개수죠. 뭐하고 하부대? 무토하고 하부대. 무토가 뭐예요? 병화 입장에서 화생토 편인. 식신이죠. 식신이지. 화생토 식신이죠. 여기 봐, 여기를 다른 식신 거죠. 식신 식신이란 말이에요. 자, 식신이란 얘기는 이 정관은 식신성 식신성 정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리성을 따지지 않는 거는 여기서 바로 내 성질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항상 합리적을 따지려고 노력해. 근데 그게 식신이 뒷받침되지 않는 합리적인 거는 난 무시하겠다. 아까 얘기했죠?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 나오더라 하는 거지. 처음에는
이 식신이 1등급이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 영향을 받지 않았나 그것도 있고. 라고 했는데 물론 그것도 없진 않겠지. 그러나 내재게. 이건 개체구나. 내가 정관을 그러니까 그럼 이 식신을 바라보자. 식신은 이게 뭐죠? 지는 무토죠? 네. 무토예요. 그러면은 뭐하고 합의됐어? 무게합. 자수하고 합의됐죠. 그래서 자진 이 진자합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뭐죠? 자수가 자수. 정관이잖아요. 병화 입장에서. 정관. 그렇지. 그러니까 정관. 정관. 이 식신은 항상 정관성 식신이 되는 거고 식신이고, 이거는 식신성 식신성 정관이 되기 정관이고. 때문에 엄청나게 나 같은 사람은 올바르지 않으면은 싫고 그 올바름이라는 게 논리적이 아니면은 나는 거부한다 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오더라. 오케이?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그 얼굴을 뜯어고친 건데 성령을 하고 나면은 뜯어고친 얼굴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말로 우습게 말로 이런 얘기했어. 근데 그거는 영원히 없어지는 게 아니다. 네. 자식 때에서 나타난다. 뭐 이런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거는 진짜 학회에다가 얘기할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을 제가 발견했다고 봅니다. 그럼 예전 합으로 내면 심리, 표면 합으로. 심리보다 이곳이 더 그렇다는 거죠. 합으로. 합으로 나타나는 거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아는 거예요. 속마음. 그리고 여기 나타내는 건 뭐예요? 전부 다 여기 나타나 있는 것들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 따라서 이 사람은 뭐가 제일 강해요? 정관이 제일 강하다. 어떻게 본다면은 융통성이라고는 없다. 근데 그 정관이 비견을 품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비견성 정관이라고 하자. 자, 이 한마디를 딱 했더니 아휴, 우리 남편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행동 양태는 어떻게 되겠어요? 밖에 나가서 막 활동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집에서 그냥 애 있는 사람이에요? 관이 나가서 집에 있지. 나가기 싫어하는 이 사람 밖에 나가서 사는 게 참 이 사람 피곤하겠네. 재택근무하는 사람이에요. 재택근무하는 사람. 올바르지 않은 세상 속에서 사는 게 힘들겠어. 힘들죠. 자, 1등이 합의되었기 때문에 이게 비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의 비견이 밖에 나가면 손상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본다면은 자기 자신을 내주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타협을 해야 되고 그렇지. 때로는 줄 건 주고 얻을 건 얻어야 되는 게 사회생활이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한테 정관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자기 주대, 자기의 자존심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홀로 있는 게 가장 편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다. 이 말에 대해서 아마 언급이 있을 거예요. 상담을 했을 때. 재택근무라고 한다고 했을 때 나는 야 그렇구나. 그럼 뭘 하는데 재택근무를 할까? 그 다음을 보자. 자, 우선 상관이다. 그렇죠? 이제 두 번째가 상관으로 나타나겠죠? 이 상관은 편관으로 인해서 상관이죠. 자, 또 편관이에요. 이 상관이. 자, 이 편관이 있게 되면은 항상 주눅이 드는 건데, 왜? 나를 갖다가, 음대음, 양대양으로 공육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상관은 어눌한 상관이 되겠다. 어눌한 상관이란 게 뭐예요? 말을 화려하게 잘하고 하는 상관이 아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 상관이 뭐 예외지만은 뭐 개수하고 합이다 뭐 이거는 빼놓거나 또. 자, 그 다음에 식신이다. 자, 식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식신의 합이 뭐예요? 정이다. 자, 이 정이라고 하는 거는 순수한 마음. 이 사람은 깨끗한 마음이에요.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한 학문을 갖다가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자, 순수한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학교 선생님 되면 딱이겠죠. 그래,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겠어? 바로 출판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에요. 자, 출판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집에서 재택근무하고 있다. 어울리는 거죠. 어울리는 거예요. 직원들하고 함께 더불어 하는 게 이 사람은 쉽지가 않아.
그리고 출판이라고 하는 게 뭐 어떤 아주 세부적인 건 내 물어보지 않았지만은 출판 업계라면은 뭐가 되겠어? 뭐 교정 작업이나 뭐 이런 것도 포함되겠죠? 번역이나. 네. 그래서 이 사람은 번역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출판업계에 종사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뭐 윤정기를 돌리고 뭐 책을 발간하고 이런 것을 이제 최종적으로 생각하기 쉽겠지만은 출판업계라는 건 참 다양하다고. 오탈자 봐주는 사람도 있어요. 어쩌면 이 사람은 오탈자를 갖다 봐주는 것도 굉장히 잘하겠다. 네. 식신재산. 이 사람이 뭐 디자인을 갖다 하는 것도 하나의 그러니까 집에서 왜 그림 그리는 화가들 있잖아요. 그럼 이 편제를 보자. 이 편제는 아까 신금이기 때문에 겁제죠. 겁제예요. 자, 겁제 성향으로 바로 편제를 사용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사람의 그림이나 어떤 것들이 상당히 경쟁적일 거다 라고 하는 거지. 편제를 갖다가 우리가 그림이라고 보자. 요즘 역시 재성의 시대라고 하는 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신문을 잘 보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바로 포켓몬이라고 아시나? 근데 우리 애들 한때 어릴 때 굉장히 뭐 만화 만화, 영화부터 애니메이션. 시작해서 카드니 뭐니 아, 네. 이거 어마어마하게. 없고 닌텐도가 이렇다. 많이 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닌텐도 게임 시장. 단순히 이건 게임 시장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바로 편제의 콘텐츠 사업. 편제에 가장 근접한. 그래서 결국은 이게 어떤 형태를 나도 잘 몰랐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런 게 나와요. AI라는 게 나와. AR.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사용자가 어떤 닌텐도든 아니면은 포켓몬 고라든지 고라고 하는 거는 지금 알파고하고 똑같이 이렇게 붙인 거예요. 이건 뭐냐면 현재 보고 있는 이 실체에서 실체 이미지 위에 3차원의 가상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핸드폰을 가지고 이러고 있다 이게. 그럼 이게 다 보여. 똑같은. 근데 화면에서만 거기에 갖고 노는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이게 실제가 다 보이는데 거기에 갑자기 뭐 폭탄이 하나 딱 날라오도 오는 거야. 그럼 그 폭탄을 갖다 내가 가상현실에서 이걸 폭파시키는 거야. 폭파시키면은 몇 점이 올라오고 뭐 이런 거 이런 게임이에요. 근데 폭파되는 게 여기서 막 보이는 것 같은 그렇지. 터져요. 건물 문 그래서 닫히고. 우리나라 속초행 고속버스가 완전히 매진됐어요. 지난주에 젊은 사람들이 왜냐면 거기서 행사를 그 실제 이미지를 어디다 했냐 속초 시내에다 맞춰버린 거야. 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가상현실이야. 우리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은 VR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거는 가상현실인데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기술.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만큼 GPS를 갖다 활용하고 GPS도 뭐예요? 편제죠. 내비게이션도 편제죠. 전부 다. 그 그래픽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편제에 속하는데 그야말로 요즘 정제와 편제가 뜨고 있는 게 정제는 뭐냐면은 신약 개발이죠. 지난번 얘기했죠. 요만한 성충 성충을 갖다가 내가 집어넣으면은 암을 제거하는 거예요. 또는 노화되는 걸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개발 거의 다 됐죠. 그래서 100세 시대를 갖다가 증명하는 그런 신약이 됐는데 이게 폭발적으로 얼마면 사먹겠어요? 자, 10,000원이다 하면 안 사먹을 사람 있나? 다 나오지. 한 10만 원이어도 10만 원 사먹지. 하려나요? 만 엄청 원이면, 비싸게 받을 것 같은데. 엄청 싸게 받으려고 그래요. 싸게 받을래요? 그 대신 이 성충을 나누는 거예요. 독리담에. 성충을 나누는 게 예를 들어서 눈을 좋게 하는 성충. 이제 예. 구입할 게 많아. 이게 자궁감도 이제 없어져. 종류가 엄청 많아지는 하나로 대로 해결이 안 돼. 근데 우리 그런 거 싫어하는데. 이렇게 해서 만 원씩. 그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조제를 해서 하나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보험회사는 문 닫아야 되겠네. 뭐 문 닫을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지금 열심히 보험. 그래도 죽을 일은 생겨. 행포에 우리가 그죠. 그래도 죽을 그래도 일은 생기지 교통- 않을까? 교통사고도 생기고. 그러겠죠. 또 벼락도 살지, 그게 맞고. 살거든. 몇만 그래서 분의 1로. 예전에는 식상의 시대라고 했는데 이제 식상의 시대는 지나갔다. 네.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미국같이런 돈을 벌고 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어쩌면은 재성의 시대다. 돈 많은 놈이 최고 아니에요? 지금은 맞다. 그래서 그 돈이 될 만한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정제로 인해서 그 다음에 편제로 인해서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다. 결국 알파고도 뭐예요? 바둑도 뭐예요? 편제죠. 편제예요. 그래서 편제가 뜨고 있는 세상이 이제 왔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돈을 벌려면은 아이들한테 또는 고객한테 어떤 상담을 해줘야 될까? 이거 좀 내려라. 죄송합니다. 그런 조언을 아이들한테 근데 재성이 없는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재성이 재성의 시대. 재성의 시대. 뭐 본인도 근데, 거기서 자유롭지 않으시. 근데 이제 그게 재성을 이런 식으로 찾아봐라. 숨은 심리일 수 있어. 그럼 그 재성이 포함된 거다. 그러나 어느 방면으로도 이 재성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이 병화에 자기 사주에 병화의 재성이 저 같은 경우에는 신금이나 뭐가 돼요? 유금이나 그 다음에 경금이나 또 저 신금이 되죠. 자 이게 이제 재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속 심리를 좀 있으신가 보다 선생님이. 속에 있는 건 뭐예요? 이거 비견이죠. 네. 비견이죠. 이건 비견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가 돼요? 정인이 되는 거죠. 정인과 합이잖아. 을목이니까. 을경. 을경. 선생님이 을목이가이신가요? 병이 을목이 용신이란 말이야. 나한테 이 정도 목화. 정인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정전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편전이 있다는 얘기지. 이게 편제 아니에요. 이건 저거고. 그러니까 이 정인의 마음은 편제가 돈을 갖다가 많으면 좋다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은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좋지. 근데 실제적으로 이 운이 오게 되면 작동하게 되겠지. 근데 이게 희용신이어야 가능한 거지. 이게 기구신이라면은 이게 가능한가? 라고 하는 거죠. 선생님 목화가 그러니까 아예 없는 사람들은 포기해야 된다. 그럼 돈이 아니면은 이 세상은 살아갈 수가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그거는 아주 하급 생각이다. 그 사람은 돈이 없는 돈하고 관계없는 뭐가 이 사람한테 주된 걸 거다. 자, 이 사람의 걸 보자. 자, 이 사람은 편자는 여기 있겠지만은 이 사주의 희용신이 뭐예요? 이 사람은 목화예요. 목화. 그러면 여기서 기구신이 바로 금이나 수가 된다. 그 희용신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두 개가 되고 이 사람은 기구신이 벌써 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개예요. 그 이 사람은 이 희용신이 더 살아가는데 많겠어? 기구신이 작용하는 게 많겠어? 당연히 이 사람은 살아가는데 기구신이 많겠어. 근데 이 사람의 대운이 어땠어요? 자, 정사부터 흘러가죠. 기가 막히죠. 정사 다음에 병진, 진토가 제일 나쁘죠. 자, 그런 상태 다시 회복되죠. 을묘, 갑인 이렇게 돼요. 자, 이 사람은 어느 학교 나왔을까요? 목화예요. 고대 나왔어요. 목화. 예. 자, 고대라면은 54세가 되는 여러분들 나이에서도 공부 잘한 거 아닌가? 잘했죠. 공부 잘하는 사람이죠? 그때 스카이는 공부 잘해야겠어. 그렇죠. 여기서 본다면은 이 정관이 강하고 그 다음에 상관가 있고 식신이 있고 자 이런 상태. 모범생. 모범생이죠. 정말 F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야말로 아마 이 부인도
이 남자를 갖다가 딱 봤을 때 저렇게 착해서 아마 끌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착해서 끌렸다는 얘기는 어느 한쪽을 포기해야 되는데 사실 이 사람한테는 뭘 포기해야 돼요? 재물을 포기해야 된다고. 이런 경우에서는 착하기만 한 사람, 그렇지만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렇다면 이제 이 문제가 되지. 돈 많고 항상 바람피는 남자를 원할 거예요? 아니면 돈 없지만 나만 사랑하는 이렇게 얘기할 법도 하다. 이게 현실이에요. 사실 어저께 제 친구가 갑자기 저기 요양병원 원장인데 찾아왔어. 그 사람이 경호일주예요. 경호고 만만치 않죠? 정관이. 자, 이 정관을 한번 볼까요? 이 정관이 어떤 정관이에요? 뭐하고 합이야? 오하가? 정임합, 임수하고 임수하고 합이죠? 그럼 임수가 뭐예요? 이 사람한테는? 금생수에서 식신이죠. 자, 의사 같은 경우는 식신이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식신으로 전문가 영역에서 이 정관을 갖다가 활용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 융통성이 없어요. 진짜 내 친구라도 항상 남한테 맞고 신세 지는 거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주장보다도 남의 주장에 이렇게 이끌리거나 따라가는 그런 편이지 내가 주장해가지고 어디 가자 이렇게 얘기 못해. 근데 이 사람이 이혼한 사람이야. 이혼했는데 이제 혼자 사는 거죠. 그럼 지금 와이프가 아이하고 같이 데리고 있어. 어디 있냐면 저기 강원도 인제에 있어. 강원도 인제에서 뭘 하냐면은 그 넓은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야. 이 병화일주야. 여자가. 근데 이 강남에서 한 6년 정도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몇십억을 벌었어. 그냥 바닥에서 그냥 올라온 거야. 그래서 인제 땅을 갖다 그 넓은 평수를 다 사버린 거야. 50억인가요? 손이 커. 아주 보통. 병신일주인가 그래 아마.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펜션을 짓고 그 다음에 뭐 딸아이하고 그렇게 사는데 요즘 이제 그렇게 연락이 된 거야. 연락이 됐는데 이 사람은 항상 당하는 사람이에요. 이 마누라가 또 좀 이렇게 했겠어. 한 달에 이제 월급쟁이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1,000만 원이에요. 근데 뭐 5천만 원 달라 하면은 몇 달 막 벌어가지고 진 쓰지도 못하는가 병원에서 나가봐야 뭐 없으니까 그래서 또 5천만 원 따주고 또 1억 달래니까 또 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혼한 사람한테 그런데 최근에 이 사람이 저기 가평으로 이제 병원을 옮겼어. 청평 쪽으로 옮겼는데 오늘 이제 출근하는 날인데 내일 출근하는 여자가 원무부장이야. 근데 여자야. 그 여자의 사주를 아마 좀 나중에 이제 풀 거예요. 전에 한번. 이 여자가 딱 보니까 이런 남자가 없는 거거든. 이렇게 착한 남자가 없는 거야.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교롭게 엘리베이터를 타게 됐대. 엘리베이터를 타게 됐는데 여자가 또 있더래. 그래서 나갈라 그랬대. 둘이 있는 게 좀 쑥스러워서. 이 사람은 항상 그런 거예요. 날라왔더니 아유 원장님 그냥 타세요. 이러고 내렸더니 마침 그 사택에 방이 있는데 201호래면 이 여자 또 202호래. 그래가지고 자주간 얼마고 쑥스러워하는지도 몰라 자주간. 이 정관이 이렇게 강한 사람들은 쑥맥인데 이걸 보고 그 여자는 이 여자는 따라오는 거야. 내 남자다. 이래가지고 병원에 뭐 이제 입사한 지 뭐 하루밖에 안 되는 사람이 그러면 데이트도 즐기고 같은 숙소니까 그 청평에 내가 지도를 보니까 완전히 숲속이더만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못 보는 거지. 또 두 사람이 이제 산책할 겸 하는데 그게 뭐 직원들 눈에 안 띄어? 다 뜨겠지. 네, 그 안에서. 근데도 이 여자는 뭐 개의치 않고. 그러니까 최근에 한 달 딱 돼가지고 이 여자가 뭐 쫓겨났는지 무슨 이사장하고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자기 고향인 저 온양으로 내려갔대. 근데 내려가서도 늘 이 사람이 그리워하는 거야. 이 사람은. 임자일주야. 아니, 임자일주야. 여자가 여자가 남자를 더.
그러니까 난 집불도 없다, 뭣도 없다. 전 와이프한테 돈도 다 날렸고 나는 한 푼도 없다, 개털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도 또 개털이래. 근데 개털 진짜 딱 저 개털 쓸모 하나도 없어. 약에 땄어요. 아, 개털 때문에 아주 청소만 하지. 근데 이 여자가 이제 내려가자마자 이게 불과 며칠 전 일이에요. 누가 이 여자를 갖다가 남자를 소개한 거야. 근데 그 남자가 돈이 엄청 많은 거야. 자, 조그맣게 한 얘기가 네.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돈 있고 돈 있는데 아우 난 이 사람이 너무 좋아, 너무 착해, 이런 사람하고 난 나머지 평생 살고 싶어 라고 하겠어? 아니면은 돈 있는 남자하고 만나서 내가 여생을 좀 편하게 직장도 안 다니고 이제 가정 살림만 하고 이 남자만 뒷바라지만 하면은 이 여자는 자기 사주에 뭐에 따라서 이 사람을 할 건지 저 사람을 선택할 건지 할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찾아온 거야, 갑자기. 청태에서. 마음에 드는데 지금 원장님도 그죠? 임자일주가 찾아왔어요. 근데 그 여자가 아니. 근데 그 여자가 원장. 솔직하게 얘기를 했나 봐요. 이런 상황이다, 내가 누구한테 소개를 받아. 아, 처음엔 난 몰랐지. 그러고 이 친구가 왜 갑자기 여기까지 왔나. 나중에 저기 한번 야당리에 한번 가봅시다. 야당리에 그 가보신 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해. 야당리에 저기 있어. 외식공간이라고 알아요? 야당리 외식공간? 야당리. 저 대단하더라 또 거기는. 그래서 하여튼 그 여자가 갈림길이네. 선택의 기로에 섰어. 착한 그 남자냐, 원장님이 돈 아는 많은 거야. 남자냐. 그죠? 그녀에게 다른 사람 생긴 거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근데 원장님은 의사니까 조금만 작정하면 저도 돈 벌 수 그럼 있는데.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안 되지. 그러니까 정말 그러면 진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안 되는 거지. 듣자마자 원장님이지 뭐. 제 입장에서는 재성도 없는데 원국에 뭐 돈을 말하고 가겠어요. 이럴 때 바로 그 여자의 심리 구조, 속마음을 이걸로 알 수 있다. 이건 놀라운 발견이에요. 진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사주를 그 여자분. 여인의 이 여자는 내가 사주 전에 알지 전에 알아. 우리도 알아. 우리도 풀었어. 그때 임자일주. 임자일주. 한번 찾아봐. 그래서 왜 여자가 저는 안 갖고 왔는데 임자일주 가야금 했던 거 생각나는데 나. 내가 살려라 라고 하는 거거든. 나를 내게 살려야 되는데 이 사주가 이게 병화죠. 네, 병화에. 그럼 신금하고 한다면 정인이죠. 정인. 네. 정인의 마음을 이 사람은 갖고 있는 거예요. 정이라는 건 순수한 사람이야. 순수한 마음. 순수한. 다행이네. 그래서 겁재성이나 겁재성 아니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런 남자가 없는 거지. 나이 차가 좀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61년생이네. 61년생하고 52년생 9살 차이면 뭐. 아 요즘에 그럼요. 재혼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대시를 하니까 남자는 이제 고민이 되는 거지. 그러면 아이 때문에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나 했더니 돌아가기에는 그 병신일주가 너무나 본분이 저 밑에 있다가는 녹아나는 거고. 근데 이 사람은 개수기 때문에 이렇게 저 임수기 때문에 금이 제일 좋아하는 게 약하건 강하건 이 물이에요. 물. 금은 쌓이는 먼지, 뭐 흙더미 이거 제일 토를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토를 제일 싫어하는 마당에 이 임수가 와서 약하지 않은 임수잖아요, 그죠? 물론 뭐 이 사람도 금수가 사화 계절이기 때문에 인성이 용신이지만은 이렇게 약하지 않은 물이 이 사람한테 또 이 사람은 경금이기 때문에 용신이죠. 또 남자가 이 여자한테는. 그래 그냥 확 가깝게 된 거야. 그냥 끌려 막 끌리는 거죠. 그래서 이 남자는 이 포인트가 뭐냐면 이 사주의 남자는 참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듯이 이렇게 관성이 강한 사람들이 자꾸 안 나가려고 한다. 그리고 안에서 뭘 하려고 그렇게 뚝딱뚝딱 하려고 하는데 운만 맞는다면은 이 사람은 천년 중년 운이 정말 삼삼했죠. 잘 나갔었는데 이 운이 아마
개축서부터 딱 끊기기 시작했다. 계속 안 줘. 43부터 딱 끊기기 시작했다. 계속 안 줘. 자, 이때부터는 이제 술을 마시겠다. 펼쳐야 될 때. 그런데 지금 이게 뭐예요? 임자대운에서 임자대운. 임수가 이 정하고 합의돼 버렸네. 어차피 합의된 상태에 또 합의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이 사람이 어떡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혹시 이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내가 노했어요. 왜 노했을까요? 이 사람 공부 잘하죠? 착하죠? 선생님 말 쏙쏙 잘 듣죠? 네. 왜 노했을까요? 써먹지 못하는 운이다. 대운. 대운이. 써먹지 못하는 운인 같으면은 또 이 상관이 어떤 상관이에요? 편관적인 상관이라 나름대로 조곤조곤 이렇게 하겠죠. 다 좋은데 공부하는 기운이 바로 인성운이죠. 네. 인성운인데 이 인성이 사실은 너무 멀죠. 멀긴 하지만 그래도 있는 거가 없는 거가 틀린 거예요. 인성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네. 자, 인성이 어떤 공부인데 이거 뭐 어떤 마음을 품고 있죠? 정제죠. 의견에 정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이 되면 공부를 하되 정제성 가지고 그야말로 알뜰하게 하고자 하는 모든 건 다 되는데 이 운이 앞으로 풀려 안 풀려요. 신의 경수. 계속이네. 이렇게 되면 내가 욕을 먹어요. 물론 이 사람은 홍성이 그래 공부 한번 해봐요. 운 나쁠 때 그말로 뭐라 그래 스님들이 아니 머리 다 깎고 절로 들어가듯이 출가하듯이 하는 마음으로 해라. 이게 돈이 되려고 한다면은 이거는 좀 곤란하다. 그러기에는 이 사람이 너무 젊죠. 지금 54셔서 한참 아이들도 한참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되고 막 이러는 상태인데 그래서 그 상담은 내가 이걸 누르지 않고 내가 부인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한번 와봐라. 어떤 마음인지. 그러니까 공부라면 이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공부를 하면 타고난 사람이에요. 우선 어쩌면 일간으로부터 이렇게 흐름을 주는 게 식신생재죠. 그러니까 마무리까지 간다고 이런 사람들은. 금생수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기운은 참 바람직한데 우선 이 사람은 당장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큰 돈을 갖다가 바라보고 이 공부를 한다면은 좀 곤란하겠지만은 병행해서 그럼 뭘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초점을 이제 여러분들 상담을 할 때 가장 힘든 게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사람이 과연 밖에 나가지도 않고 하는 사람이 장사를 한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장사라고 하는 거는 많은 손님들과 북대거려야 되죠. 이걸 즐겁게 생각해야 되죠. 그러니까 손님이 많이 오는 걸 즐거워야 되는데 이 사람은 손님 많이 오는 거를 나하고 똑같을 거야. 손님 많이 오는 걸 난 싫어해. 나도 관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럼 그렇다면은 내 입에 맞는 손님만 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조언을 해줘야 될까요? 뭘 하는 게 좋을까? 이게 포인트예요. 이 사람이 방문한 포인트. 남편은 이 공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하려고 그러는데 공부만큼 자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나이에 뭐 다른 공부를 하자니 그렇고. 그래서 내 홈페이지를 열심히 들여다본 거예요. 했더니 전부 다 강의 내용이고 이렇고 그 다음에 내가 쓴 글을 갖다가 참다 게시한 거를 일반인한테 오픈했잖아요. 쫙 읽어본 거야. 아, 이거는 진짜 미신이 아니다. 나 이 선생한테 배우고 싶다. 이래서 마누라를 보낸 거야. 자기가 오는 것도 세우는 자기가 오는 것도 직접 말하는 게 부끄러운 거야. 그것도 힘들어. 그렇지, 부끄럽죠. 네, 그 힘내는 게 참. 그래서 여러분 어떤 직업? 네, 말씀하세요. 저희가
어떤 딱 예. 고개를 끄덕였어. 이 사람이 공부를 하면은 참 달인이잖아요. 이거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교육계통으로 네, 갔었으면 교육집에서 과외, 요새 역사 같은 거도 역사 논술. 그러니까 근데 이 올해부터 사람은 수능. 장사를 하고 싶다는 거야. 장사.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돼. 아, 고객이 장사를 예. 어떤 장사가 좋겠냐. 논술은 적어야 돼요. 그러면 논술 교재, 역사 논술 교재를 만들어서 팔어. 그거 잘할 것 같아. 왜냐면 자, 출판업에 우선 첫 번째 종사하니까. 기준이 뭐죠? 첫 번째 기준이 정찰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응? 그러니까 정찰제라는 건 뭐야? 흥정이 안 되는 거. 네. 이 사람 흥정할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죠. 정제했어. 이 사람 흥정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고객이 오면은 부끄러워서 있는 사람이야. 네, 네, 네. 내 친구 강원장하고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일지에 이렇게 정관이 깔고 있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 특히나 이 1순위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흥정이 안 되는 거를 해야 되는데. 교육 사업이 제일 그나마. 그렇죠. 응. 그래서 이 사람은 교육계통이 원래 교육계통으로 가서 평생을 퇴직하고 난 다음에 연금을 받고 그랬어. 우리 작은아버지 같이 그렇다면 한 달에 300만 원씩 연금을 탁탁 나오는 또박딱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두 노인네가 쓰고 남어. 교육계통이다. 근데 이 사람이 장사를 원한다니까. 자, 어떤 장세? 일단 정찰제를 해야 된다. 흥정이 안 되는 사람이다. 어쩌면은 10,000원에 팔아야 될 거를 잘못 팔아가지고 20,000원에 팔았다면 이 사람은 가슴 아파한다. 네. 어떻게 도덕적으로. 소문을 해서라도 도덕적이라도 저 미안한 감에 견딜 수가 없을 거다. 이런 사람이 무슨 장사를 하겠는가. 그럼 장사가 꼭 이런 사업만 있는 건 아니죠. 이 정찰제. 일상으로. 그러니까 올바른 정직함. 자, 정직함을 대변할 수 있는 장사 그 어떤 군이 있다면 뭐가 될까요? 음식업이 그렇게 돼야 돼요. 사실은. 그야말로 음식업 나가서 뭐 그렇죠. 함부로 뭐 먹을 수가 없잖아요. 요즘 뭐가 보면은. 들어가는. 서점해야 되겠네. 서점도 괜찮겠죠. 근데 그건 그치 이제 자금이 사양 사양 산업이다. 또 자금도 문제기도 하고. 그럼 정직함을 대변할 수 있는 것들은 정말 고객이 사실 인정해줘야 되는. 그래서 야당미 아까 야당미 야외 외식 공간 여기를 이제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바로 이걸 하는 거예요. 저울을 속이지 않고.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이제 회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이쪽 한편으로는 그 팩을 해가지고 산지에서 도매 가격으로 파는 한우를 팔아요. 이제 고기를 먹으려면 고기도 먹을 수 있고 회도 먹으려면 회도 먹을 수 있고 우리 4명이 가려면 1인당 한 4만 원 정도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내가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갔다 온 사람들이 후기를 올리잖아요. 그 후기에 보면은 저울을 갖다 속이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1kg당 얼마 하면은 그 근수를 갖다가 정확하게 달아준다라고 하는 거고. 일부 저 횟집 같은데 속이는 거 여러분들 알아요? 예를 들어서 뭐 샀죠? 사면은 찌개거리 네. 좋은 거는 빼놓고 허름한 거 해가지고 명탕 끓여줘요. 나는 울산에 살 때 그러니까 단골집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뜨내기들한테는 저 뜨내기다 하는 게 벌써 장사꾼들이 다 안 돼. 그리고 저 사람이 우리 집에 몇 번 왔었다 하는 것도 알고 이게 장사꾼의 아주 초기야. 알더라. 알더라. 그렇기 때문에 6개월 만에 갔는데.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텐데. 그냥 저 사람 속여도 되는 사람 이걸 벌써 아는 거야. 간판하는 거야. 그러니까 회는 분명히 10만 원짜리 샀는데 썰어놓은 거는 그 하치를 갖다 막 썰어서 줘도 이게 뭐다 하면은 모르는 사람 몰라. 그냥 나도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농성돔이라는 게 있어. 농성돔. 농성돔인가 뭔가. 그러니까 이 후기에 갔다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게 맛있다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이게 제일 비싸더라고. 다른 건 전부 다 중국산인데 이것만 이 국내산이야. 키로당 얼마냐면 4만 8천 원인가 뭐 이래. 근데
딱 재보니까 2kg 되더라고. 2kg 둘이서는 많더라. 거기까지 가서 드셨어요? 택시 타고 가서. 이것도 마침 친구가 온다는데 어딜 데려가지. 이 친구하고는 여기 일선에 있을 때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날 저녁 7시에 만나가지고 맛집 탐방했던 사람이에요. 네. 한번 소개했죠?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왔으니까 대접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야당리가 이 근처에 있는 음식. 야당리 저기 저 야당동 그러니까 운정역 가기 전에 파주 쪽으로요. 파주 쪽으로 얼마 안 멀어. 굉장히 넓어. 2층도 굉장히 넓고 가족 외식할 땐 여기 가는 게 제일 낫겠어. 우선 정직하니까 내가 보더라도 정직한 거야. 저 농수산 시장 한번 가보라고. 저기 어디지? 영등포 수산시장. 네. 참 바가지야. 바가지 아니면 자기네들은 안 된다는데 뭐. 근데 여기는 이 정직을 신용본위로 해가지고 하는 곳이에요. 유일한 곳이에요. 이렇게 막 오늘 얼로 데려갈까 하는데 찌라시가 탁 하나 떨어지더라고. 찌라시를 딱 보니까 야당리 뭐 외식 공간이야. 난 요새 생겼나 하고 봤더니 2010년에 생겼더라고. 벌써 한 6년 됐지? 그래서 바로 인터넷을 검색해서 들어가 봤지. 후기가 쭉 나오는데 다들 왜 이런 것도 있어? 후기도 내가 장사하면은 네 하는 사람 보고 야 뭐 후기 하나 써봐라. 이번 하나 써. 전부 다 그렇게 한다고. 또는 대체 그런다고. 근데 그러기에는 이 사람들이 쓴 게 아주 현실감이 있더라고. 역시 가보니까 그렇더라. 12시까지 영업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편제 이게 기유 이게 시의 시지가 유금이 이게 겁제성 편제라 자꾸 장사하는 그러게. 거예요. 큰 돈 벌고 싶어 하는 거야. 좀. 여태까지 월급쟁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승부가 안 난다고 생각한 거지. 차는구나. 성이 안 차.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자꾸 야 우리도 뭐 장사 한번 이제 대부분 그런 말 하잖아. 장사 아니면 승부가 안 난다. 근데 좀 망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장사꾼이고 사실 또 흥하는 사람도 또 장사꾼이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직장생활만 쭉 해와서 그런지 몰라도 역시 돈을 벌려면은 장사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바로바로 들어오고 바로바로 들어오고 그런 것도 이해는 되지. 그래서 정직한 음식업을 한다면은 뭐로 추천해 줄까라고 하는 거죠. 우선 목화용신이기 때문에 나물 뭐 한정식 그렇죠. 한정식 같은 거라든지 좀 올바른 거라면은 뭐 고기를 굽더라도 이게 토들이 많으니까 양옆에 토가 있기 때문에 고기 굽는 것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곳을 이 사람이 상담하기 전에 여기를 갔다 왔다면은 이렇게 운영하는 거를 추천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고객들이 안다는 거야. 저으로 갖다 속이지 않고 그야말로 마블링이 정말 선홍도가 좋아. 살치살 갖다 샀는데 이것도 다 회도 다 못 먹고 둘이서 살치살도 가져왔지 집에. 저 냉장고 안에 있어. 자주간 하도 이런 장사를 하기서 내가 원하지 않는 답변을 갖다가 해줬지만 이 사람한테는 사실은 애초에 이 교육계통으로 가야 맞는 거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한 거야. 지금이라도 이 과외를 하거나. 근데 이 사람은 아니 여기서 멀어진 거지. 마음이 떠나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장사 이 군이 어딘가. 그걸 자꾸 궁금해. 올해가 병신년이라 병화 겁재가 떠서 그렇지. 그래요? 겁재가 떠서 또 그렇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신금이 정제인데 이게 투자 돈이 없는 상태에서 이 신금이 자꾸 이 해수를 갖다가 또 자꾸 자극을 하니까 자기 직업군에 대해서 자꾸 생각이 흐트러지는 거야. 좀 아쉬운 상담이었다. 대울라도 좀 좋았다면은 참 이 공부를 한번 해봐라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겠지만은 공부해가지고 지금 이게 딱한 상황에서 돈벌이랑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이제 여러분은 그런 돈을 하지만은 지금 이제 20만 원씩 받기로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참, 그 돈마저도 좀 쉽지 않겠나. 쉽지 않겠다 싶어. 이분 형편이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안 했어. 공부 얘기는. 꺼놓고 그냥. 사실 공부가 이게 한 줄 만에 끝나는 공부가 아니다. 물론 이 사주를 보면은 공부에 대해서는 이거로 나 있는 사주라는 건 내가 알고 있고, 잘 접근하겠지만은, 그걸로 풀어가지고, 조곤조곤 남한테 이렇게 어필하고 하는 거는 정말 이 상관이, 참, 잘할 수도 있겠는데, 좀 생각해 보라 그랬어. 좀 더. 이 나이에 이것만 가지고 공부에 매달려가지고 그야말로 가정주부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은 리아 선생 같이 얘기를 했지. 네. 그런 사람 같으면 가볍게 이렇게 접근하겠지만은 그야말로 애들도 있고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이라면은 좀 그렇다. 선생님 하나만. 저는 편인성 상관이거든요. 편인성 그러니까 상관이다. 제가 사람 앞에서 막 이러다가도 계속 회의감이 드는 게 내가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할 거 있나 뭐 이런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서 하는 게 꼭 즐겁지만은 즐겁지 않아요. 않겠지. 네, 하면은 잘하지만 그게 그렇게 막, 막 편하진 신나고 않고. 막 그러질 않는 거야. 즐기게 되지 그러니까 않는다. 굉장히 양가 감정이 있는 거죠. 굉장히 드러내고 싶으면서 또 막상 그러면 불편하고. 그러니까 편인의 표현성이라고 하는 거는 편이라고 하는 거는 정의가 달라가지고 숨어 있는 어떤 이면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숨어 있는 이면이라고 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저 다음 얘기는 저거겠다라고 하는 걸 갖다 뒤틀어 버리는 거거든. 이런 거에 아주 호기심을 느끼는 표현력이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앞서야 되겠고 그 앞서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삐뚤어진 길을 찾아가면서 그야말로 비법 이런 것들을 갖다 추구하는 그런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어필은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내 책에도 써놨지만 듣는 사람은 야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네. 그렇구나 이런 거를 주로 이제 밝히게 되겠죠. 자 우선 간목을 보면은 이제 오늘 을목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양목이다. 양목인데 이 양목은 항상 이 목이라고 하는 계절은 봄이기 때문에 봄의 목은 강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계절이 이 봄에는 아무리 무서운 금이라도 할지라도 금 외에 목이 된다 그 얘기 했죠. 그래서 가을에 지가 가장 강하다 한들 봄에 오는 그 계절의 금이라고 하는 거는 그다지 유용하지가 않다. 거기에 항상 화가 있다면은 더욱 목은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습한 기운, 갑진 이런 갑진이라고 하는 간지는 정말 여기서는 든든한 뿌리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목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항상 한난조습 그래서 한목 향양이라고 하는 거는 추운 나무는 항상 태양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조우도 우리가 살펴봤다. 자 이번에 이제 을목이라고 하는 거는 간목하고 조금 상황이 다를 수도 있는 거는 을목이라고 하는 거는 민초를 얘기한다. 민초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처음에 배울 때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게 커다란 이 줄기 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무에 나무가 있고 나무가 이렇게 쭉 자라고 있는데 여기서 있는 이파리 자 이 커다란 나무가 이 간목을 상징한다. 그 다음에 요 이파리 요걸 갖다가 우리가 을목으로 상징한다 이런 책도 있어요. 이거는 보이는 형상이 그렇다 이거지. 양모이고 이건 을모이고 근데 과연 이럴까?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는 채와 용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 간목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입장이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간목을 한번 잘리면 생명이 끊어지는 거다.
그래서 이 줄기가 을목이다. 이런 얘기도 이제 있다. 자, 을목이라고 하는 거는 부드러움이다. 부드러움. 을목 수유. 그러니까 을목이란 건 부드러움을 상징한다. 간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와 반대로 굳은 거다. 강한 거다. 자, 그렇다면 강한 게 부드러운 거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을목이 간목보다 더 생명력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까지는 생극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극의 변화라고 하는 거는 을목은 이렇게 부드럽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규양해우다. 자, 규양이라고 하는 거는 벤다. 규자는 벨 규자예요. 그러니까 베는데 뭘 배? 양을 벤다. 양이라고 하는 거는 미토를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미토를 공격한다는 거겠죠. 목극 토하는 거다. 근데 해우라고 하는 거는 이거 바로 소죠, 소. 소기 때문에 축토를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을목 앞에 미토나 축토는 극과의 관계다. 이게 생극의 변화의 극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회정포병이라고 하는 거는 뭘 이제 품었다 이게. 뭘 품었냐. 을목이 정화를 가까이 하거나 또는 병화를 가까이 할 때 뭐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바로 금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간목이나 을목이나 함께 바라는 거는 이 사주가 좋다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화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도 여기서 을목에서도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이제 과봉승우, 과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게 과봉이라고 하는 거는 그 과자는 원래 사타구니 과자라 그래가지고 타고는 없는 거예요. 타고는 없는 거. 그러니까 닭이죠, 닭. 이 봉을 갖다가 닭이라고 보는 거죠. 유죠, 유. 자, 유를 갖다가 타고 남으려면은 을목이 유금한테 깨지잖아. 그죠? 정면으로 음대음으로 깨지기 때문에 이걸 타고 넘으려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 바로 정화나 병화가 있다면은 무섭지가 않다 이 얘기겠지. 그 다음에 승후 하는 것도 후는 뭐냐면 여기 원숭이 후예요. 그죠? 그래서 신금이죠. 역시 신금도 이 병화나 정화가 있다면은 타고 넘을 수 있다 하는 거겠지. 결국 1번, 2번, 3번, 4번은 생이냐 극이냐 이 변화를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특별할 건 없다 하는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자, 5번, 6번, 7번, 8번은 뭐냐. 이거는 음양의 배합이에요. 자, 허습, 지지. 자, 땅이 습하다면은 이런 거겠지. 그 다음에 기마, 여구, 말. 그 다음에 등나, 개갑. 자, 이 등나, 개갑이란 말이 이제 의미심장한데, 나무는 이게 등나무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을목이 등나무다. 그래가지고 담쟁이, 덩쿨,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막 서로 엉켜 있는 그런 상황. 가춘 가추. 봄에도 괜찮고 가을도 괜찮다. 자, 한번 살펴보자. 자, 을목 수유와 규양해우. 우는 소다, 축. 양은 미고 모두 음토로 그 의미는 음목의 힘으로 능히 음토를 제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요. 을목은 축미토를 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회정포병과 과봉승우는 음이 유한데 양은 좀 유하지가 못하다면은 음은 유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을 단지 화를 보기만 하면 금을 꺼리지 않아서 유한 것이 능히 강한 것을 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정화, 병화가 있다면은 과봉승우라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유금이나 신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겠지. 그래서 을목은 항상 양화를 동조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을목일주를 딱 보면은 병화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야. 아니면 사화가 있다면은 야, 뭐가 거리낄 겜이 있냐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 네가 살아가는데
을목일주가 그야말로 을사다라고 한다면은 네가 뭐 부족한 게 뭐 있어?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해도 좋겠다. 지금 우리가 고전을 보는 것도 바로 이런 것들이죠. 어느 사주에 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뭐가 뭐냐, 이걸 우리가 공부하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이론은 내가 극을 받는 게 즉 극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병인데 병을 치료하는 약이 있다면은 그 사주는 좋은 사주다. 이거와 일맥상통한다. 근데 병은 있는데 약이 없다, 이런 경우라든지 아예 병도 없고 약도 없어 라고 하는 것, 또는 병은 없는데 약은 있는 경우, 그런 경우를 우리가 살펴야 되겠다. 결국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이 인생살이에 있어서 그렇게 살아갈 거다 하는 거예요. 근데 병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좋은 거냐라고 하는 거는 옛날 고전에서는 그렇게 좋지가 않다. 다만 병이 있고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병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운에서 온다. 그래서 약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목일간에서 약은 뭐예요? 항상 화란 얘기예요.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고전이라는 게 별거 아닌데 옛날 사람들 이걸 찾아내기 위해서 얼마큼 고심했겠냐 이게야. 우리야 이제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무슨 문자 써가면서 이렇게 하네. 이렇게 또 계속 봅시다. 허습지지와, 그러니까 빌허자예요. 그 다음에 기우 기마 여우는 많은 오화를 얘기하는 거겠죠. 오화. 그러니까 오화에 탔다, 말을 탔다는 거지. 기대고 있다, 뭐 이런 거. 그렇다면은 또한 우려할 바가 없다, 이 얘기야. 을목은 음습한데 또 음습한 것을 만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음화를 만나도 역시 발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음양이 조화로워야, 이 얘기는 뭐냐면 습하면은 화기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겠지. 반드시 음양이 조화되어야 비로소 생기가 있음을 말한 것이다. 그래서 이 생기란 말이 이제 초점에 맞춰지는데, 생기라고 하는 거는 목의 입장에서는 생기는 반드시 뭐다? 화다. 이걸 자꾸 강조하는 거네. 그래서 습해도 이 화가 있으면은 괜찮고, 습한 게 너무 과습하다 보면은 나무 뿌리가 썩는데 거기에 화가 있다면은 그럴 염려가 없다, 이 얘기겠죠. 기마여구 같은 많은 오화를 얘기한다. 그래서 오화는 음화기 때문에 음이 음을 만나면 만물이 상하지 않는다. 그래서 양화의 조절이 없으면 만물 상할 수 없으므로, 그래서 정화보다는 없는 게 낫지만은 뭐가 좋다? 병화가 낫다. 이게 바로 음양의 조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병정, 술, 미 이렇게 조토 또는 이 불이나 조토가 있는가를 봐야 된다. 그래서 을목이 깔고 있을 수 있는 을미일주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오히려 습한 자월에 태어나거나 또 진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미토 때문에 괜찮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겸해서 병정, 술미의 세력이 어떠한가를 주의해서 봐라. 그래서 옛날에는 등락개갑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목만 많다고 해서 그게 강한 게 아니다, 이 얘기를 갖다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락개갑은 옛날에 나무 하나가 있으면은 나무에 뭐 그냥 담쟁이가 막 얽히고 살지 그렇게 돌아가는 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세력이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에만 있는 게 아니다. 습하거나 또는 같은 음일 경우에 음이 너무 치우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음양의 조화가 돼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병화. 자, 맹화 맹렬이다. 병화 맹렬이다. 당연하겠지. 병화는 정말 치열하다. 그 다음에 기상모설이다. 기상모설이라고 하는 거는 설은 아무래도 눈이겠고, 눈이다. 눈인데 눈이 병화를 깔보는 거예요. 그래서 설이상이죠. 설이상. 설이상이 어떻게 기자가 뭐예요? 속일 기자죠.
그래서 병화의 맹렬한 성격을 형용한 거야. 그러니까 병화의 맹렬한 그 기운이 아무리 눈이 오고 서리가 왔다 하더라도 병화를 니들이 감당하겠냐라고 하는 당당함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다음에 능단경금이다. 능이 쇠를 불리다. 불린다는 거는 녹인다는 거죠. 그래서 경금은 항상 병화 앞에 가면은 쇠를 갖다가 불리게 하는데 이건 스스로 병화가 경금을 갖다가 불리는 게 아니고 경금이 다가가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래서 다가간다는 건 뭘 얘기하죠? 새로운 변화를 꾀하는 거죠. 그래서 경금이 변신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병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반지 같은 것도 금광을 캐서 그걸 갖다가 병화한테 가져가게 되면 또 새로운 녹그릇이 되고 뭐가 되고 하는 거하고 같다. 그 다음에 봉신반겁. 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만나는 거죠. 자, 신금을 만나게 되면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 겁제.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병화는 신금만 보면은 무조건 합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만나는데 경금의 입장에서는 불리는 거지만은 신금이 오게 되면은 이 병화는 반겨가지고 자기와 똑같은 반려자로 생각하는 거죠. 토종성자. 자, 토의 무리가 그러니까 병화는 항상 토를 보면은 자애심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이죠, 사실. 금이 수를 만나듯이 수가 목을 만나고. 그래서 토의 무리만 보면은 뭐가 생긴다? 바로 사랑하는 자비로운 마음이 생긴다. 어머니 같은 거. 그렇죠, 어머니 같은 마음. 근데 수창현절. 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물을 두려워한다. 당연히 물을 두려워한다. 왜냐면 임수는 병화면 임수만 봤다 하면 병화는 찌그러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왜 인마? 왜 기어들어와? 지금 먹느라고 색색거려. 그 다음에 이제 호마견향. 호는 인이죠. 마는 오하고 그 다음에 견자는 술이죠. 그래서 인오술은 한 장소 고향이다. 인오술 합을 얘기하는 거죠. 인오술 합이다. 호마견향. 그다음 여덟 번째는 갑내 성멸. 갑이 오게 되면은 그야말로 모든 걸 다 불태운다. 그러니까 연료가 들어오면은 병화 입장에서는 치열하다 이 얘기겠죠. 자, 1번과 2번은 병화의 맹렬한 성격을 해한 거고 당연하죠. 병화 맹렬. 병화는 진짜 그래요. 성질이 참 내가 간목이라도 하나 있다면은 지금도 성질이 고약한데 팍팍거리는데 팩팩거리고 약할 것 같아. 간목 있으면 그 맹렬함이 치열해진다. 진짜. 그래서 병화는 건드리면 손해야. 그냥 아유 그런가 보다. 잠잠해지게 기다리는 거는 불과 1분을 넘어가지 않는다. 근데 나 같은 경우에 자월의 병화도 이런데, 그치? 네, 꼬라지가. 네. 자월인데도. 만약에 임묘진놀이라도 다. 네. 아, 참. 또는 그거는 임묘진은 뭐가 사오미 계절에. 병화는 상대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옛날에 구국 네. 나라를 살린 건 전부 병화예요. 그걸 알아요? 그래요? 간목일주가 더 많은 게 아니에요? 참, 내 병화가 살린다고. 병화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나가서 죽잖아. 맨 선두에 나가서 죽잖아. 거버, 그렇지. 불꽃처럼. 그도 간목은 그도 자루 재. 뭐 뒤에 또 숨어있고 이러니까. 이 병화란 건 그걸 몰라요. 재는 게 없어, 사전에. 그럼 맹렬하게 앞에 나가서 이 녀석아! 대장 나와라! 이래가지고. 맹렬하게 산화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구국에 병화는 또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 나쁘게 봐주지 말고. 바꾸네 좀 어떻게 해주세요. 아 뭐해 병화들 대한민국의 병화들. 진짜. 병화요 일어나라. 뭐 하세요? 얘는 툭 하면 지금 저 몽골가 있잖아. 여기 집에서만 그러지 마시고. 뭐 하세요? 툭 하면 몽골가 있어가지고 말이야. 아 또 몽골 갔어? 몽골 갔어. 저 아셈. 멀리 가더니 그 사람은
한마디 툭 하고 갔어. 또 뭐라고? 무슨 한마디 했냐? 이거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이러고 탁 가버렸어. 그러니까 그 성주 주민들이 그럼 박근혜 네가 여기 와서 살아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집에다가 넣어드렸는데 내가 사들을. 그래서 아들을 안고 살면 되겠구만. 그렇게 좋으면. 그 다음에 이제 병화의 맹렬한 성격을 행한 것이고 3번 능단경금은 능단경금이라는 거는 살을 불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강한 것은 강한 것으로 극함으로 굳지 않으면 꺾을 수 없다. 이 얘기는 뭐냐, 음은 음으로 극하고 양은 양대로 극해야 된다. 그게 마땅하다 하는 거지. 근데 음이 양으로, 양이 음으로 하게 되면 가끔 합의된다 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그 언니가 여동생을 갖다가 업어줄 때는 내 꽃이 펴. 네. 근데 오빠한테 여동생이 업혀지면은 아주 편안하게 잡는다는 말이 이거야. 대 양 대 자꾸 리아 선생 웃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여동생. 이해가 막 가서. 그러니까 남녀는 그냥 남녀인 것 자체로 깔고 들어가는 점수가 있는 거죠. 기본으로.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봉신 반겁은 이완 것이 부드러운 것이 능히 강한 것을 극할 수 있다. 그래서 음이 양을 제할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사실 이 제한다는 게 이 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 병화 입장에서 합인데 어떤 합이냐 생도 합이다 하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을목생 병화란 얘기야. 을목생 병화. 을목생. 잔재도 없다. 이로 말미암아 알 수 있는 것은 음양은 반드시 조화로워야 된다. 그래야 조습한 것과 같이 어느 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양 대 양 이거보다도 그러니까 을목이나 간목은 항상 병화나 정화가 있어야 되는데 간목 입장에서는 정화가 있는 게 좋고 을목 입장에서는 병화가 있는 게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게 조화다. 그래서 조수, 메마르거나 습할 경우에도 역시 어느 한쪽으로 아유 완전히 습하네, 이건 완전히 조열하네, 이런 거는 이게 평거라고 하는 거는 한쪽으로 치우친 거는 그렇게 썩 좋은 사주가 아니다.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나쁜 사주예요. 좋은 사주는 아니에요. 왜냐면 습한데 또 이 왼쪽에 또 습하고 있잖아. 습하잖아. 거기에 이제 습한 게 물 때문에 습하다면은 이 병화 입장에서는 병화니까 그래도 살았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또 이제 습한 토가 있단 말이야. 얘들을 사랑하는데 여기 가운데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사실은 가운데 있어야 될 게 응? 목은 토가 싫어하는데, 응? 뭘까? 응? 금? 예, 금이라도 있었다면은 이게 조화롭다는 거야 이게. 이게 아예 조화롭다는 거지. 화생토 흐름이 생겨. 흐름이 생긴단 말이에요. 흐름이 생기면은 과습하지가 않아. 그렇죠.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흘러가니까 막혔구나. 어떤 사주, 어떤 그 고전에 보면은 병화 하나는 병화 하나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병화만 그러는 거야. 이게 태양이거든. 태양은 움직여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권이에요. 이게 일주란 말이야. 유일하게 그 오행 중에서 간목이나 다른 오행도 마찬가지예요. 간목이나 병화나 또 무토나 경금이나 그 다음에 임수는 이거는 주권이에요. 주권. 태양과 같은 거예요. 여기서 이리가 이 병화다 이 얘기지. 근데 간목 일주로 태어난 사람들은 신약하고 신강하고 옛날에 안 따졌어. 그러니까 병화 자체를 인정하고 경금 자체를 인정한 거예요. 이렇게. 이랬죠. 그러니까 여자보다는 남자 이렇게 보았듯이 음보다는 양. 그러니까 자식을 낳더라도 아들을 낳더라도 이게 무조건 양이면은 야 사주 좋다 이렇게 얘기했던 때가 있었다 이게. 그래서 양간을 갖고 있는 게 얼마큼. 그래서 양간은 지금도 근데 실제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 양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아들들 한번 보세요. 아들 중에서 둘째가 첫째는 음간인데 둘째가 양간이다 하면 얘가 둘째가 맏아들 노릇해요. 실제 그래요. 한번 봐요. 잠깐 둘째가 음간이다. 아니 거꾸로지. 양간. 둘째가 양간이라면 걔가 첫째는 첫째는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 양간의 기지라고 하는 거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근데 음가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음가는 항상 뒤쫓아가려고 하는 거지. 양과 음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우리가 양은 밝고 음은 뭐 어둡고 이렇게 따져서는 안 돼. 그 기질을 얘기하는 거라고. 자, 적천수 한번 주해를 보자. 자, 적천수 주석을 보니까 병화 맹렬, 그 기상모서는 병화는 맹렬하여 서리를 속이고 눈을 업신여겨서 해빙에 공이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경우는 우리가 반박을 해야 돼요. 어찌 이럴 수가 있냐. 설이라고 하는 거는 임수고 그 다음에 눈이라고 하는 거는 개수인데 이런 것들이 병화를 갖다가 그야말로 주눅들게 만들어야 되는 극하는 관계인데 어떻게 거꾸로 이렇게 해도의 공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이 경우는 아까 내가 얘기한 병화는 항상 병화 입장에서 해동을 한다고 하는 거지 어디 감히 그래 라고 하는 거죠. 어디 태양을 갖다 공격을 해 라고 하는 거와 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보면은 계절에 따라 틀리죠. 그러니까 인묘진사월 미월까지는 그거는 당연히 병화의 맹렬함을 인정해 주는 거지만 그 나머지는 뭐예요? 설이나 눈, 그러니까 해나 자를 갖다가 더 강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병화의 기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병화의 기질.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 병화와 그 다음에 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만큼 병화는 맹렬하다. 웬만한 설이는 막 그냥 물대도 겁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바보같이 전쟁에 나가서 제일 먼저 죽는 거지. 능단 경금이라고 하는 거는 예로부터 경금을 제1로 쳤어요. 그러니까 경금이 비록 완강하다고 하나 힘으로 능히 녹일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금이 왕이라면은 경금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화라고 병화라고. 병화들은 만약에 경금한테 이쁨을 당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하나의 뭐랄까 지는 태양이라고 우기지만은 경금의 입장에서는 병화들을 모아다가 전장에 제일 선두에 나가서 전부 다 먼저 죽이는 거지. 제일 만만한 게 뭐냐면 간목이죠. 병화 이 경금의 입장에서. 그런데 이게 간목이 병화하고 이제 모작을 한단 말이야. 협력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병화가 사는 거야. 누구 때문에 사는 건지 알아요? 바로 이 간목 때문에 사는 거라고. 이 간목을 갖다 무시하지 못하는 게 바로 병화 때문에 그렇고. 이 경금이 이 돌아가는 사이클이 여기서도 그런 의미가 조금 내포가 돼 있어. 그래서 경금이 비록 완강하다고는 하나 힘으로 능히 녹일 수가 있다. 병화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봉신반법이라고 하는 거는 신금은 원래 병신 합의되면 약해진다. 뭐가? 병화가. 그러니까 신금만 보면은 그냥 꼬리 딱 내리는 거하고 똑같아. 노라이가 막 다른 개들 보면 왁 짖더라도 지가 좋아하는 반야 만나면 꼬리를 딱 내려가지고 이러는 거 똑같아. 그래서 오히려 병신 합의되면 이렇게 약해진다. 세력들이. 병화도 약해지고 그 다음에 신금도 약해지고. 그래서 토중성사라는 거는 토가 아들인지라 무, 기, 토를 보면 자애로운 마음을 갖는 거다. 그게 토중성사다. 성자다 하는 거지. 수창현저이라고 하는 거는 수는 군이다. 군이라고 하는 건 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 병화 입장에서 수는 임금을 얘기하는 거거든. 임금이나 세자. 지금 뭐예요? 병화 입장에서 수는 남자들 입장에서 자식이죠. 자식들이 임금이에요. 세자고. 그러니까 걔들한테 꼼짝 못 하는 거야. 근데 내가 만만한 건 누구야? 마누라지. 마누라죠. 재성이죠. 그 재성한테 큰 소리 치다가 괜히 애들한테 아빠 왜 엄마를 그래요? 그러면 깨갱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게 수창현저이라고. 그러니까 수는 군인지라 임금인지라 임계 허습지지. 그죠? 어디 갔어? 6번. 임계가 왕하면 충절 나타낸다. 충절이라는 건 뭐예요? 깨갱하는 거야. 그래서 현명한 주부라면은
남편이 남편이 세다면은 자식을 활용하는 게 최고지. 그게 현명한 거지. 니네 아빠가 글쎄 엄마를 이러면 엄마 알았어. 엄마 알았어. 아빠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러는 거겠지. 자, 호마 겨냥과 감내 성멸이라고 하는 거는 인호술이 있으면 감목은 자연히 타버린다. 이 타버린다는 게 뭐냐면은 이 타버린다는 게 아니라고. 그만큼 화 기운이 넘친다. 그래 연료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감목은 자연히 연료가 된다. 연료가 되면은 이 오화 기운은 넘치고 그 다음에 술토 기운은 화생토의 기운을 받아서 감목의 인목이나 감목은 없어진 존재다. 즉 화나 토가 강하다. 인호술이 완벽하게 삼합이 되면 화나 토가 강한 거지 목이 강한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이 아니다. 토까지도. 그래서 기상모설 두 번째 기상모설이라고 한 것은 병화가 비록 추동 가을과 겨울에 상할지라도 그 맹렬한 성질이 감해지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그거다. 겨울이라고 해서 병화는 수그러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사주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종격이 아니냐 했어요. 종격이란 건 뭐예요? 의지할 데가 없다 이게야. 목이나 화에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거든. 그렇다고 해서 병진의 그 진토 습한 구덩이 속에 있는 을목에 의지가 한다는 건 병화 입장에서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사주 가지고 야 이게 종격이다 라고 했다. 근데 이 병화의 기질을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한 거다. 많은 사람들이 나보고 종격이라고 했어. 종격이라고 한다면은 갑인, 을묘, 병진, 정사 이렇게 흘러온 그 초년과 중년 시절에 그 한 기업체에서 본부장을 할 수가 없는 거지. 목화용신이 아니라면은. 그럼 종격이라면 어떤 오행을 따라야 되느냐? 참 따르기도 쉽지가 않다고. 수금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저 토로 해서 정말 습한 거니까 수나 금운에 좋다고 봐야 되는 거지. 그렇다면은 갑인 뭐 을묘 이럴 때 내가 좋았겠어? 그래서 내 사주가 지금도 회자되고 있어요. 이런데 이런 사주도 있다 하고 돌아다니고 있다. 그래요? 그걸 내가 썼기 때문에 돌아다니든 말든 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자기 사주를 갖다가 밝히신 대원사님한테 경의를 표합니다. 역시 병화답습니다. 그래서 병화 하나는 어떤 계절에 상관 안 해. 구애받지 않아. 자체로 그냥. 그래서 법년에 상하면 말할 것도 없이 더욱 맹렬하죠. 오히려 이게 나쁘다 하는 거야. 병화는 가뜩이나 맹렬한데 언제 태어날 때? 춘하에 태어날 때 더 맹렬하니 더럽다 하는 거. 더럽다는 얘기를 못 하는 거야. 여기서. 왜냐면 이 병화 건드리면 안 되거든. 그래. 친정 아버지. 병화는 건드리는 게 아니고 뭐다? 피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현명하다. 자, 3번부터는 금, 목, 수, 화, 토를 만났을 때 모두 그 맹렬한 성질을 나타낼 수 있는 말한 것이다. 금이라고 하는 거는 가을이고 목이라고 하는 거는 계절이에요. 계절을 만났을 때 어떤 경우라도 모두 맹렬하다. 그게 어디 가냐 하는 거지. 호마견양, 그다음에 감내 성멸에서 호마견이라고 하는 거는 인호수를 말한다. 병화가 다시 인호수를 만나면 간목을 만나면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데 어찌 유독 간목만을 말했는가. 그것은 목이 원래 병화의 어머니다. 일시적으로 자식이 어머니를 상하게 할 수 없으니 지금 자식이 지나치게 맹렬하니 어머니가 도리어 그 죄를 당하게 됨을 말하라고 그런 것이다. 자,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간목이라고 하는 거는 인호술 자체도 지금 화기가 넘치는데 간목이 또 들어온다고 한다면은 이 간목은 오히려 사라지고 말 것이다. 불구덩이에 석유를 뿌리는 거와 똑같다는 얘기지. 근데 옛날에는 항상 그랬어. 어떻게 내 부모가 편제가 아버지가 되느냐. 자식이 어떻게 아버지를 갖다 공격하느냐. 이게 이런 싸가지 마이너스인 놈 이렇게
떠들어가지고 이 편제가 왜 아버지냐 이렇게 떠들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진짜 현대 와서는 내 돈은 누가 다 가져가? 자식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왜냐면 관이기 때문에, 관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날엔 진짜 이거 뜨거운 논쟁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갔었나 봐. 아무래도 유교 시기에서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았다. 자, 병화가 그 위세를 설계하려면 반드시 기토를 취해야 된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병화가 강하면은 반드시 기토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정말 마르고 치열할 때는 기토가 좀 안 된다 하는 거지. 기토란 거는 설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정도일 때 기토가 좋은 거지만 치열하고 불이 났는데 모래를 뿌려가지고 되겠냐. 소방수가 그냥 쫙 뿌려서 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기체들을 순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금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병화는 항상 신금을 갖다가 끼고 있는 게 합이지만 기토는 비습하긴 체이기 때문에 비습하다는 거는 습한 거기 때문에 으뜸되는 양기를 수렴할 수 있고 무토는 또 조열하다. 메마르기 때문에 병화를 보면 또 타게 된다. 그래서 병화가 과연 술토에게 이게 설기가 되느냐 하는 거지. 열기가 내려가느냐.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지만 이거밖에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럴 때는 이 화의 치열한 정도를 자꾸 따져봐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치열하지 않으면은 기토를 보고 용하면 되고 너무 뜨겁게 되면 기토가 전 택도 없다. 이럴 때는 수가 용시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수는 강중지덕이 있기 때문에 능히 아주 폭렬한 화를 억제할 수 있다. 그러나 개수는 음유하다. 아주 부드러운 물이기 때문에 병화를 만나게 되면 오히려 병화한테 말려버린다. 그래서 임수 같은 경우에는 저걸 보는 서리를 보는 거야. 이렇게 눈은 그 생명수로 보는 거고 마르는 거는 그냥 햇빛 쬐면 딱 눈이 마르잖아. 그래서 체와 용에 대해서 물이라고 하는 거는 커다란 아주 대양으로 보지만은 이 개수는 이제 식용수로 보지만 안개 같은 것도 전부 다 임수로 본다고. 아, 개수가 아니고요? 그래요? 근데 그런 거는 큰 의미는 없어. 수기로 보면 되는 거니까. 경금은 아주 강건하기 때문에 강한 것이 그 또 강한 것을 만나게 되면 두 세력이 양립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뭐 하나는 끝내야 된다. 그래서 이 병화는 이 경금을 만나게 되면 함께 양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양립할 수 없게 되면은 가운데 뭐가 들어야 돼? 토가 와서 중재해야 된다. 하는 거지. 나중에 토가 설명될 때 아마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정화까지만 할까? 아, 배고프다. 아, 그만하자.